사람들은 사진 수업이라고 하면 카메라 수업 또는 예쁜 사진을 위한 촬영 수업이라고 좁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사진은 촬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코드나 관습 같은 시스템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사진을 통해서 이해하고 영상 언어, 즉 사진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상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저의 사진 강의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총 8편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수업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존 버거의 문장, 사진은 관찰하는 자의식을 바라보는 과정이다를 생각해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인의) 아이는 무섭지가 않았소. 이상오감도 시제 1호를 읽고. 13인의 아이는 무섭지가 않았소. 흑백의 제수복을 입고 흑백의 콘크리트 위에서 13열의 신발이 꿋꿋이 서 있었소. 지나가던 차들이 멈춰서 경적 울려댔으나 13인의 아이는 무섭지가 않았소. 골목에서 뛰쳐나온 12인의 아이가 그들 뒤로 다가와서 12인의 아이가 13인의 아이 뒤에 헐떡이며 섰으나 14인의 아이는 12인의 아이가 한 아이를 두고 왔다는 걸 볼 수가 없었소. 뒤를 쳐다볼 수 없었던 마지막 열의 아이가 가쁘게 숨쉬는 옆 아이 뒷아이에게 질문하자 13번째 아이는 골목길을 달려오다 불현듯 겨드랑이 가렵다고 하다가 양쪽에서 날개 돋더니 날아가 버렸다고 13번째 아이가 말했소. 옆에서 엿듣던 12번째 아이는 그것이 13번째 아이인지 13번째 아이인지 알 수가 없다오. 멈춰선 차의 헤드라이트가 13번째 아이를 비췄을 때 12인의 아이의 눈에는 골목을 달리던 13번째 아이가 도로 위에 서 있던 13번째 아이가 같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소. 13인의 아이는 무섭지가 않았소. 13인의 아이는 무서울 줄 몰랐소. 눈부신 빛과 정신없는 도로 위, 그리고 숨이 차 헐떡이는 아이들, 이런 모습들이 제가 재구성한 시에 많이 나옵니다. 실은 근본적인 두려움과 이런 인간의 불안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의식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다는 점을, 그리고 인간의 박제된 삶에 있어서 동시에 긍정적인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두려워도 끊임없이 끈적여야 하는 게 저희의 인생인데 그 점착된 단면에 대한 공포가 조금은 무뎌졌기를 바라면서 그 무서운 것도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을 수 있음을 살짝 응원하기도 위해서 마지막 사연의 1행과 2행은 모두 띄어쓰기를 해두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석관동 바로 옆에 있는 의릉이라는 곳입니다. 한복 입으신 분이 오늘 모델이고 왼쪽이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를 하고 있는 김다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관 영화과에 재학 중인 장소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컷. 세 번째 찍으러 왔습니다. 이런 근대 건축물. 인상 깊게 봤던 날개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서 마지막에 세상을 늘 스스럽게 여기다가 자신은 적응하지 못하고 공포도 느끼고 뭔가 불안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마지막에 날개를 택하면서 희망과 야심을 택하면서 끝이 나는 그런 결말의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속의 현대인이 사실 그 시대적 배경도 있고 뭐 이상의 다른 관념들도 다 적용이 된 거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 오감도의 시랑도 정말 떨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연출할 때 날개를 단 13번째 아이를 보여주면 어떨까?
지금은 학교 5층에서 여기 동네 마을 촬영하는 걸로 왔습니다. 씬 넘버가 2번인데 보일까? 2번인데 지금 5층에서 내려다보는 거 완전 롱샷, 익스트림 롱샷 찍으러 왔습니다. 일단은 학교의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한 샷을 찍고 싶었는데 그 배경이 골목이었으면 좋겠어서 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최선의 공간을 찾았고요. 이 아해가 뭐를 하고 있는 장면이냐 하시면 막다른 골목을 달리고 있다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골목길의 달림이다 보니까 그거를 담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디렉팅을 드릴 때 방황하는 듯한 모습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게 아쉬워. 초점을 다른 데 맞추고 만드는 사실 제가 배우님들의 이미지를 택할 때 눈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눈에서 김다 배우님은 뭔가 연기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로 뭔가 눈에서 사연이 느껴지거나 깊이가 느껴지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다 배우님께 부탁을 드렸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은 유흥가에서 사진 찍는다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진정한 사진가, 진정한 연기자로 인정합니다. 내 맘대로 인정해. 그리고 이상의 전체적인 작품 분위기가 뭔가 낮보다는 이 오감도 시제 1호 자체는 밤에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찍고 있는 게 아마 이제 마지막 컷이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은 9시입니다. 밤 9시인데 자동차들이 좀 지나가는 거를 좀 원했는데 생각보다 자동차가 안 지나가서. 왜? 아니에요. 고쳐졌습니다. 됐어? 네, 제가 착각했어요. 생각보다 엄청 고생을 해서. 네, 저는 우선 영화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사진을 찍을 때도 뭔가 인물을 찍어도 한 인물을 찍어도 그 인물한테 약간 제 내러티브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상상을 하고 있을 거고, 저 할아버지는 분명 손자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이런 저만의 상상을 펼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정말 독특한 점이 있다면 텍스트를 시각화했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난해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각하기 좋았던 그런 이상의 시를 사진에 담아보면서 내용이 느껴질 수 있는, 뭔가 사진을 봤을 때 그냥 그 자체로 감정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담아보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영어과 학생들 특징인데, 내러티브 베이스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조금 동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고요. 약간 움직임 집중돼서 보이는 특징이 있고, 소연이가 찍었던 사진들은, 수업 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은 동적이라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평가할 때 총 3가지 요소를 따져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기술적 관점입니다. 빛, 배경, 의상, 액팅, 이 4가지를 통해서 인물 사진에 어떤 기술적으로 잘 찍었나 못 찍었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언어적 관점으로 사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학적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3주차 강의 때 말씀드렸죠. 도상상징 지표라고 하는 영상 언어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맞춤법과 사용 예시라든지 적용 방법이라든지 한번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독창성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시대적 관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시의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촬영한 사진의 내용,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함이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시대착오적이냐 아니면 시대에 부합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이슈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슈냐 아니면 앞으로 우리한테 도래할 중요한 메시지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거겠죠. 매우 앞서서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예언자라고 하고요. 모든 것이 완결된 뒤에서부터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역사학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진가는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좋은 사진이 뭡니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혹은 좋다라고 하는 하나의 감정은 우리가 사진의 형식적 요소들, 구성적 요소들을 하나하나를 이미 읽어내고 평가한 어떤 결과값으로서 감정인 거죠.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좋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좋다, 왜 좋다, 어떻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어가 세분화된다는 건 그만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많아졌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사진이 좋으면 칭찬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많이 하면서 좀 칭찬을 안 하기 시작한 데는요, 사실 좀 어떤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사진을 보면 와, 얘 진짜 잘 찍는다 이렇게 막 감탄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거에 대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저의 평가를 받아서 아, 나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찍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저의 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뭘 찍고 있는지 자기가 보고 있는 눈에 집중하지 않고 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차에는 괜찮아서 이거에 대해서 막 칭찬을 했는데 다음 주차에는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진들을 좀 많이 찍는 것 같아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조금 줄여서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소연이 사진을 보고서 제 나름대로도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저의 평가가 뭐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닐 뿐더러 저의 입에서 나오는 평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이 세 가지의 관점을 한번 따져보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